검찰은 12.3 내란 당시 계엄 상황실로 출근했던 합참 소속 관계자를 지난 2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불이익을 우려해 가명을 쓴 박모 씨는 비상소집 명령을 받고 밤 11시쯤 계엄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졌던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검찰 진술조서엔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배포 때문에 바쁘게 이곳저곳 뛰어다녔고 김용현 전 장관은 상황실 가운데서 모니터로 뉴스와 작전 상황을 보고 있었다고 기록됐습니다. 자정 무렵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은 시민들에 둘러싸여 본회의장 진입이 가로막힌 상황. 진술에 따르면 이 무렵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은 누군가와 통화를 한 뒤 참모들에게 국회에 나가 있는 특전사 병력들이 밀린다고 하니 병력을 증원시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 사령관은 전방에 있는 부대에서 병력을 빼야 할 것 같은데 검토해보자고 지시했습니다. 부하들은 다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검찰이 국회 특전사 병력 부족을 전방 병력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취지였냐 묻자 박 씨는 그 부분을 검토해보자는 말씀이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전방의 여단 병력은 통상 5천여 명에 달합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국회와 가장 가까운 경기도 고양의 1군단 예하 여단을 투입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 전 사령관은 포고령 외엔 사실상 아무것도 몰랐다며 내란 공범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방 부대까지 국회로 보내려 했던 건 박 전 사령관이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정황입니다. 검찰은 박 전 사령관이 누구와 전화 통화를 한 뒤 이 같은 검토를 지시했는지 등을 추가 수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에 소수 병력만 투입했다. 경비와 질서 유지로 임무를 제한했다.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용이었을 뿐이란 것입니다. 처음부터 저는 국방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측은 작전이 아니라 소풍이란 비유를 쓰기도 했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이런 말들에도 불구하고 MBC가 입수한 검찰 진술조서는 어떤 희생을 치러도 국회를 장악하려던 윤 전 대통령의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전사 병력의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을 자신이 막았다던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은 이재식 당시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이 상황이 최악까지 악화될 수 있다며 반대하자 그럼 완력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결의안이 통과돼도 2번, 3번 계엄하면 된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국회 장악을 위한 추가 병력을 전방에서 조달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도 파주 육군 2기갑 여단도 언제든 동원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여단장 구삼회 준장은 판교의 정보사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육군 21사단과 22사단은 실제로 양구군청과 고성군청에 투입됐습니다. 검찰의 추정대로 경기도 고양에 주둔하는 전방부대까지 빼내려 했다면 대북방어선은 완전히 구멍이 뚫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신군부는 구사단과 이 기갑여단 등 전방부대를 동원해 서울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질서 유지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윤 전 대통령이 전방부대까지 빼내는 걸 검토했다는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는 주저없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안보를 희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